2001년 9월 11일 비행기 2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죠. 하늘을 뒤덮은 연기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심장부, 자본주의의 상장이었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는데 테러와의 전쟁의 시대가 딱 그때 시작이 됐죠. 9.11 테러는 명백하고 물리적이면서 모두의 눈에 딱 보이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서는 이 시점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격을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공격은 건물을 막 무너뜨리거나 물리적인 어떤 파괴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공격은 아니에요. 대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완전하게 흐리게 하면서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9.11 이후에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아니면 위협이 눈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위협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더 세상이 위험해진 게 아닐까,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보 위협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9.11이나 물리적인 어떤 위협을 상상할 것 같아요. 어디서 폭탄이 터지고 어디 누가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고 이런 거를 좀 떠올릴 것 같아요. 물론 테러는 끔찍하고 실제 하는 위협이긴 해요. 그거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당시 테러 집단으로부터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까지 다양한 나라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또 그 공격의 기술을 배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테러가 가장 큰 위협인지,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지금 시대에도 가장 큰 위협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의 테러 공격이 주는 공포는 엄청나요. 즉각적이고 강렬하잖아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집을 못 나가겠고 교통 시스템이 다 동결이 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세계가 잠시 멈춰버린 순간이 됐잖아요. 하지만 국가의 전력망, 금융 시스템, 선거 시스템, 이런 것들만큼 매일매일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들까지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인 피해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공격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발 현장은 즉각적인 뉴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신뢰가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결국 붕괴가 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과거의 적을 상상을 하고 있고 과거의 전쟁 방법을 기억하고 있고 자꾸 그거랑 싸우는 거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결국 새롭게 나타나는 전장에 그런 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생기고 있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뭔가 새로운 규칙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새로운 전장은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요즘엔 너무 기술이 확 바뀌어가지고 큰 기업들 중에서 엄청나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동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이런 빅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그저 중립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그냥 그런 플랫폼을 가지는 것만으로 수많은 국가의 영향력을 뛰어넘은 수준이에요. 그냥 생긴 것만으로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원래 국가만 있고 그 속에 기업들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국가를 초월할 정도의 비국가 행위자로서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바로 그런 경우인 거죠.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 생각해보면 분명히 사용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국가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보고 누구의 말을 믿고 말고
누구의 말이 돌고 마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지 그 프레임 자체를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주입을 받아요. 그건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말든 간에 결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군대 없어도 국경을 넘나들면서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고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통제받지는 않고 상황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디지털 주권 속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악의적이진 않다라고 해도 그냥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 이용 시간, 뭐 사용자 참여도 이런 거 다 극대화를 해야 한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목소리랑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정보, 뭐 허위든 사실이든 그런 내용들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그러면은 사회적인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불신이 심화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는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런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러면은 사회 내부에 있는 똑같은 뭐 나라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싫어하게 됐을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나? 의심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아는 게 전혀 거짓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은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 결국 핵심적인 변화는 전쟁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자체가 전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자원을 뺏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하드웨어의 전쟁이었다면 지금 전쟁은 물론 대중의 인식과 신뢰, 마인드와 마음을 뺏어가는 소프트웨어의 전쟁이 됐어요. MIT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는 진실된 정보보다 6배나 더 빠르게 확산이 된대요. 인간이 애초에 뇌가 감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정보에 좀 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편견과 불안을 파고들면서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disinformation 아니면 뭐 가짜 정보, 거짓, 허위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쟁터가 됐고 굉장히 큰 무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무기들은 뭘까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국가 기반의 시설을 완전히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래서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데이터 유출 사고 하나만으로 기업이 진짜 엄청난 거액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수십억 원이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정말 사이버 공격을 세게 했다고 했을 때 뭐 사실 중华人民共和国이 미국의 재정부까지 사이버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확산을 해서 보면은 얼마나 피해의 규모가 클 수 있는지를 상상조차 못할 규모예요. 그러면 둘째로 가장 큰 무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을 조작하는 아주 정교한 허위 정보 캠페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집단을 골라가지고 혐오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선거에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근간을 흔들기만 하면은 그 임팩트가 진짜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러면은 결국 AI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AI고 뭐고 뭐 마이크로칩 어떻게 반도체 어떻게 뭐 히토를 어떻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AI가 요즘 새로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AI는 진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딥페이크를 쉽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개인한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너한테 완벽하게 속이고 말 수 있는 그런 거를 엄청 많이 이제 뽑아내고 내보낼 수 있는 게 AI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끝없이 바로 살포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물론 이런 위협들을 우리가 또 새로운 AI를 이용해 가지고 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AI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전쟁의 시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공격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격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공격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그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있으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공격으로는 마치 조금씩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같은 하드웨어 공격은 뭐 거기서 테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테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민심을 바꾸는 거였잖아요. 비슷하게 마인드랑 마음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거지만,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지만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충격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건 달랐던 건데, 소프트웨어 공격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에 병들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사회적 절차, 민주적 과정,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웃에 대한 어떤 대화, 뭐 아예 소통을 하는 것 자체를 막 우리 알아서 단절하게끔 만들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면서 적이 내부에 들어와 있네? 굳이 내부의 적을 찾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서서히 심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사회 운영 체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미 시스템 전체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손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바이러스 걸리고 어쩌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건 문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위협에 마땅히 대응하는 어떤 방법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기존 방법으로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위협을 앞두고 봤을 때 국경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요, 얼마 전에 올스라 반델라이언이라고 그 유럽연합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GPS가 다 나가가지고 실제로 출력한 지도를 보면서 비행기가 착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GPS가 왜 갑자기 나갔을까?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불가리아에서 발생이 됐던 걸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불가리아가 그걸 안 한 거잖아요.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국가예요. 자기네들이 한 건 아닌데 이거는 다른 행위자가 들어와서 친 거예요. 국가 위주로 생각을 할 수 없을 수준이에요. 그거는 사실 요즘에 말하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수행을 해나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국가 행위자가 막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세상을 국경대로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규제 뭐 이런 거 익숙한 어떤 방법으로 항상 그렇게 기술 발전 속도를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 그런 기존 방법이 과연 맞을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대를 막 강화를 시키고 전통적인 안보 방식만으로는 이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과의 싸움을 이젠 좀 대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단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스스로를 지켜주는 어떤 새로운 거를 발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9.11 이후로 세상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조금 더 정리된 세상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세상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위협은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더 위험한 세상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과 마음이라는 인지 공간을 이제 막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방패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까요? 뭐 더 높은 벽을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인터넷을 끄면 돼요. 우리가 막 플랫폼 이제 안 쓸게요, 아날로그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랑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게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적인 어떤 명령력을 가지는 게, 인지적 명령력을 우리가 사회에서 기르는 것이 결국 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똘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출처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딥페이크일 수 있을까? 입모양을 한번 볼까? 속여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콘텐츠를 그냥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뒤로 물러서가지고 한점 좀 더 크게 바라보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콘텐츠가 또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하는데 정반대의 의견이 있고 완전히 그거 너무 가열이 돼 있고 뭐 이러는데,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을까를 상상해 봤을 때 온전히 자기만의 독립적인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그냥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고 어떤 논리가 있고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젠 생각과 사고력, 마음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터는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거고 그 전쟁터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안보, 위협, 안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얘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서운 얘기를 쭉 해온 거긴 하지만 이걸 얘기를 해야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빠른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면 조금 더 같이 서로 백신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보고 더 건전하게 사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방에 뭐 딥페이크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뭔가를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면 한번 꼭 댓글로 공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위원장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뉴스에 조금 더 눈을 좀 눈길을 주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법으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도 달려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